이걸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하고 지금 한번 싸우자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성적을 망치는 부모의 치명적인 행동과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본인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해줘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성적 향상을 위해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칭찬이 아이의 행동 변화에 통하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하는 칭찬은 반드시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크기를 바라는 마음과 어디서든지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모두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칭찬이라는 도구를 많이 권합니다. 칭찬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 효과에 반기를 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 주변에 맥락 없는 칭찬들이 난무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정성 없는 칭찬이나 아이의 행동 유도 목적을 가진 의도된 칭찬을 계속 받은 아이들은 오히려 감흥이 없고 의심하고 자존감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심한 경우 칭찬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기 비하를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주변을 보면 훨씬 뛰어난 아이들과 잘난 녀석들의 능력을 마주할 때가 많거든요. 칭찬의 강박을 버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0대에게 말은 사치예요. 그냥 눈빛으로만 가벼운 쓰다듬는 정도의 스킨십으로 접근하세요. 너는 지금 잘 견디고 있구나. 나는 그런 마음의 메시지만 열심히 전달해 주세요.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고생한다. 열심히 해.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꼭 하셔야겠으면 야 적당히 해. 그리고 쉬면서 해. 몸 상하지 않게. 알겠지? 이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 아이들은 청개구리니까요. 둘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물질적 보상을 약속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의 10대 아이가 한참 말 안 듣던 5살, 6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라 치면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밥 먹이랴, 세수시키랴, 옷 입히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아이는 내 맘 같지 않거든요. 차량 시간 때문에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선물 사줄게, 이거 해줄게, TV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의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게 아이를 위한 제안은 아니잖아요. 그저 힘든 이 상황을 넘기고 싶은 부모님의 본능일 뿐입니다. 혼낼 수 있죠. 근데 아이는 마구 울죠. 우리는 화가 나서 소리 지르죠. 한두 번도 아니고 아침부터 이렇게 싸우다 보면 진이 빠지고 매일매일 이러다 보면 부모님도 이제 싫거든요. 그리고 혼내는 횟수가 늘어나면 아이의 반항 정도도 역시 점점 세져요. 그래서 보통은 눈높이에 잘 맞춰 타이르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집중을 하죠. 10대 아이들도 똑같아요. 틈만 나면 핸드폰만 보고 있고 온종일 게임만 하는 아이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겠고 학원은 제대로 가지도 않고 가도 숙제는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아이를 보면 정말 환장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다 결국 아이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땡땡아 이제 이렇게 하면 너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줄게. 이거 사줄게. 여기 보내줄게. 어떠세요? 이런 제안과 협상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건 마지막이 너무 뻔한 결말입니다. 하다 보면 점점 지치는 것은 부모님이고 결국 폭발하는 것도 부모님 몫일 것입니다. 핸드폰 뺏고 인터넷 끊고 외출 금지시키고 용돈 없애고 막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적대감만 늘어나는 거죠. 특히 핸드폰 때문에 많이 다투실 텐데 투지폰으로 바꾸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고3을 제외하고는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도 잠깐이에요. 소리치고 화내는 건 어떠세요? 곧 부모님보다 10배는 더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화내면서 문 쿵 닫고 씩씩거릴 거예요. 부모는 아이의 극단적인 꼬장에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과정이 정말 수행 같은 길일 거예요. 아이를 믿고 때를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단 아이들에게 말려두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풍선효과 다들 아시죠? 풍선효과는 부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눌러 막으면 결국 어디선가에 삐져나오고 또 찾아 누르면 그만큼 어디론가에서 다시 삐져나와요. 아이들을 누르고 누를수록 점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두지 마시고 화딱지 나더라도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방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이 열리는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세 번째, 선생님이 되기보다는 코치와 멘토가 되도록 포지셔닝 해주세요. 요즘 10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고학력자시고 학습적 지식도 매우 훌륭하세요. 그래서
중등과정, 고등과정까지도 직접 알려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잘 따라오더라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괜찮은지 물어봐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불편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만약 지도가 가능한 능력이 있으시다면 아이는 부모를 분명 신뢰할 거예요. 차라리 그 무기로 인강이나 학원에서 주지 못하는 지식적 측면보다는 동기와 전략, 그리고 효율성이나 방향에 따른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거나 체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식은 양이 너무 많고 꾸준해야 하면서 또 구체적인 간섭도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과 다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부모 찬스를 가장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부모님하고 반반 나누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줄 사람은 참 많아요. 아이가 사는 세상과 배우는 지식의 거리감을 좁혀줘야 하는 사람은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건 공부가 정말 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에서 인과관계가 공부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공부 실력이 좋은 사람이 나중에 일의 성과를 내는 측면에서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좋은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유대와 네트워크, 열정적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의 긍정적인 에너지 등 이 사회가 추구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아이의 꿈, 진로 방향에 있어 어떤 선택지와 방법들을 할 수 있는지 좋은 큐레이션을 하는 것이 알파 세대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되거나 아이들이 부모님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공감과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지 아이가 버릇이 없거나 세상을 너무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가장 빠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요즘에는 컨셉을 가지고 사진 좀만 잘 찍으면 인플루언서가 되고 적당한 게임 실력과 입담만 있어도 성공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방구석 크리에이터로 혼자 잘 먹고 또 잘 노는 거 혹은 개성을 잘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성공 공식이 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만약 부모님께서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나 수학의 정석은 알지만 콴다를 모르신다면 지금 우리는 아이들의 인생의 과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급식왕, 장삐쭈, 보물섬 이런 것도 생소하시다면 지금부터 한두 개 정도는 구독해 보셔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넷째, 아이의 성적에 관심을 두되 무관한 듯 은밀하게 행동하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반응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는 관심 중심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모든 일에 예민한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아요. 사소한 일에도 아이가 버럭 화를 내고 오버 행동과 과격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자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적에 대한 관심밖에 없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독서실이나 학원에 갔다 온 아이에게 잘 갔다 왔니? 수고했어. 그럼 끝입니다. 아니 왜 굳이 거기 가서 뭐 했니? 얼만큼 했니? 다 하긴 했니? 이걸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하고 지금 한번 싸우자는 신호입니다.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거잖아요. 관심받고 싶은 대상은 나 자체인데 왜 자꾸 부모님은 공부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건지. 분명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확실히 학업 자체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걸 내색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절제하면서 어떻게든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세요. 우리가 믿는 성공이라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머리채를 끌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그래도 잘 참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담당 선생님들께 조용히 물어보시고 간단히 확인만 받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 꼭 부탁하세요. 충분히 잘 전달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자녀의 성적을 망치는 부모님의 치명적인 행동과 솔루션을 함께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더 좋은 해결책이나 신박한 솔루션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딱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유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